오늘의 주제는 신천지에서는 신윤옥 전도사님이 구테타를 도모하려다가 사전에 진압을 당해서 쫓겨났다 라는 것과 많은 돈을 횡령해서 가져갔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면서 여자 문제도 있다. 하여튼 모든 결론은 그거죠. 잘못해서 우리가 쫓아낸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전사님 입장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소위 이만희 씨가 말하는 신천지 내 신현옥 쿠데타의 진상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신현옥 쿠데타의 진실. 그런 영상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적지 않게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완전히 입장이 돌변해서 지금은 신천지랑 완전히 이제 싸우는, 그렇죠. 대립각을 보고 계시는. 맞서 싸우는 이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신천지에 있는 신천지인들은 대단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되게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희 씨가 뭐 대적자다, 배도자다, 적그리스도다 해서 이제 이렇게 또 뭐 공금 횡령이니 또 이만희 씨 뭐 우상화니 신격화니 해서 저를 이제 완전히 매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천지인들한테 거짓으로 이렇게 이제 음해를 해놓은 이제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이만희 씨를 믿는 입장에서는, 신천지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말을 믿고 가면서도 다들 좀 궁금한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전에 뭐 제가 그쪽에 있을 때 뭐 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뭐 좋지 않은, 또 뭐 어떤 그런 어떤 불순한 뭐 이런 쪽으로 좀 인식이 됐었더라면 또 모르는데, 나름 뭐 성실하게 이제 신천지에서 그렇게 이제 뭐 충성을 다 원신했던 이런 입장이니까 태도가 돌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천지에서는 제가 왜 나왔는지를 그 나오기까지 한 2주간에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그래서 그냥 귀신이 들어갔나 보다, 미혹의 영이 함께해서 완전히 뭐 귀신의 시인 것처럼 그렇게 악한 영이, 마귀의 영, 그런 악령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지 그 진상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06년 10월 초에, 2006년 10월 초, 제 기억으로는 첫째 주간에 아마 명절 그 연휴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라면 추석이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걸로 압니다. 갑자기 총회장의 어떤 그 특별 지시로 전국 강사 교육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디서요? 그래서 대전에서, 장소는 대전, 그리고 마띠아 지파 이제 본당에서, 그리고 마띠아 지파 몇 층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장소는 정해졌고, 그리고 한 2박 3일 정도였던 숙박을 하면서요? 네, 숙박을 하면서. 그리고 교관은 이제 교육장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도 내려가서 그 마띠아 집하고 앞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연립주택인지 그런 데를 얻어서 마띠아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교관 숙소로 이제 배정이 돼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자고, 그때 이제 한 방을 썼던 사람이 홍호 교육장하고 그 당시 이정석 교육장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교육장 셋이 쓰고, 또 옆방에서는 이재명 교육장, 유한 교육장 그 형제가 같이 쓰고, 그리고 임용록하고
그 교육장은 이제 따로 이제 다른 데 숙소를 정하고 있었고, 그때 그날 밤에 그 다음날이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 담당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교관이었을 텐데 이제 성경 얘기가 나왔어요. 이준석 교육장하고 내일 뭐 할 거냐. 그러다 성막 얘기가 나와서 히브리 9장 1절을 두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짚어줘야겠다 하고 나는 성막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교육을 준비한 걸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준석 교육장이 자기가 그걸 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신천지 내에 교리적으로 좀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렇죠. 것들이 교리적으로 좀 비판받는 또 성경적으로 좀 뭔가 좀 수정돼야 돼, 교정돼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성막 얘기를 하면서 성막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같이 이제 내가 얘기가 꺼내게 됐죠. 조심스럽게. 그게 나오면서 계시록 20장 4절이 이제 그때 제가 또 문제를 제기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4절도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부분이죠? 계시록 20장 4절은 목배인 영혼들과 표같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할 때 그 목배인 영혼들은 영이고 표같지 아니한 자들은 육이다.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일. 그게 신천지의 교리. 그렇죠. 그게 신천지 교리죠. 영육일체, 신인 합일 교리를 근거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 계시록 20장 4절 이하인데 그 부분도 내가 이제 영문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준석 교육장한테 내가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죠. 당신은 영어를 잘하니까 그럼 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영어 성경을 보더니 그게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뭐 절기 문제를 비롯해서 평소에 내가 이제 좀 교리적으로 정립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준석 교육장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밤새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은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문제를 했더니 교육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의견 표출은 없었고 다른 견해를 얘기하지 않고 쉽게 동의하는 그런 쉽게 동의하는 이런 입장이었고 찬성. 그리고 이준석 교육장은 이제 좀 놀라면서도 되게 이제 흥분하면서 같이 이제 쉽게 마음이 이제 모아지는 이것이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시작이네요. 시발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날 밤이 교육인데도 밤을 샜어요, 그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밤새 그 얘기를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뭐 아주 재미도 있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또 심각함도 그렇죠. 또 느끼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공유를 했죠. 그럼 다음 날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교육자들은 대충. 그 당시 한 200명 이상 되는 전국의 강사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들, 교사들까지 해서. 그리고 12지파장까지도 다 참석을 했죠. 그럼 뭐 상당히 큰 행사예요. 12지파장도 이제 피교육자 입장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전국 강사들 다 거기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첫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교육을 했고, 그때 뭐 이만희 총회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참관을 했던. 그러면 좀 전에 강의도 했고 했던 입장이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교육장 분이 동의를 하셨다고. 근데 그 교육 내용은 내가 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교육장이 성막에 대한 거를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날 성막에 대한 강의를 했죠. 신천지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제 제기한 예로.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했죠.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첫날 밤새면서 그런 얘기가 된 다음에 그 이후로 그럼 우리가 수시로 좀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자 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부분들, 좀 아쉬운 분들. 그러다 보니까 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제반,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다른 내용들까지 재정 문제라든가 뭐. 좀 아쉬운 부분들, 이거는 이렇게 좀 고쳐져야 될 것, 또 이건 좀 바꿔줘야 될 것들, 또 이렇게 좀 개혁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11월 첫째 주간에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수차례 만나는 가운데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건 뭐였는가 하면,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반, 신천지 내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들이 모아졌어요. 그거는 그럼 7교육장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7교육장 중에 그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리고 신현우 그리고 이석,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연섭 전도사, 수지 담임했던 조연섭 전도사, 그리고 금천 담임을 하고 있었던 권남계 강사만. 그러면은 교육장들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강사들 중에서 제가 조심스러우니까 함부로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래도 믿을 만한, 그리고 평소 제가 참 바른 사람이다, 강사 중에서도 바르고 착하고 양심이 있다, 좀 곧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 권남계 강사한테는 내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쉽게 마음을 같이 모아줬죠. 지휘고를 떠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명이 됐던 거죠. 그래 5명이서 이제 한 몇 차례 만났어요. 그래 만나면서 뭐 서대문에서도 만나고, 또 그 저희 강동 지역에서도 만나고, 또 이석 교육장 그쪽 오피스텔에서도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차례 만나면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쨌든 개혁.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신천지를 나온다 이런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신천지를 위해서 신천지의 어떤 개혁한다. 근본적인 어떤 그걸 흔드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신천지에 대한 충정과 이만희 총회장을 반듯하게 바르게 어떻게 보면 보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죠. 분명히 뭐 선한 의도였을 테고. 그렇죠. 전혀 어떤 신천지를 등진다거나 신천지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어떤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거는 그냥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정말 충정. 그래서 마치 그 카톨릭의 어떤 부패상을 보면서 개혁을 주장했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런 종교 개혁하는 심정으로 신천지 개혁, 신천지가 좀 더 바르게 성경대로 나타난 신천지니까 좀 더 성경대로 뭔가 좀 여러 가지 면모들이 좀 쇄신돼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제 자신은 원체 신천지에 대한 비전이 컸고, 또 신천지에 대한 어떤 믿음과 또 어릴 때부터 신천지에서 가져왔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평생을 바치셨잖아요. 그렇죠. 20살 때부터 해서 그 당시까지 한 20년 동안을 신천지 외에는 제가 몰랐으니까 신천지만 오직 생각하고, 신천지 안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했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성경대로다, 반듯하게 나가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앞으로 신천지가 만국수성을 위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이런 좀 아픔이 좀 있더라도 개혁적인 이런 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되니까 이제 저도 힘을 얻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불이 지펴진 거지. 뭐 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만희 씨가 또 교육장도 거짓말로 1년 전부터 준비했니, 2년 전부터 준비했니, 치밀한 계획 있냐. 오랫동안 계획했던 쿠데타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건 이준석 교육장이 더 잘할 겁니다. 그건 거짓말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모양을 만들어서 총회장한테 이제 건의를 할 건가, 개혁안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실현할 건가, 개혁을 어떻게 시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얘기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중에는 개혁안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정치 세력과의 어떤 그런 좀 결탁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7년이 대통령 선거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또 총회장이 또 유세할 때 뭐 동원령이 떨어지고 그럴 텐데, 그럼 그때 어차피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았다. 원치 않는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걸 이만희 총회장도 아니까. 그래서 또 갈등이 있을 그때 어차피 그래 되면은 내가 그때 그 시점에 그럼 이거를 총회장한테 그냥 그걸 빌미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할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그러면 2007년 1월달, 6월절 날 얘기를 할까? 그 전에. 3월달 창립 예배 때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제 연말쯤 되면 대통령 선거 때 그럼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잡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게 사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된 동기는 바로 2006년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첫째 주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째 주간에 이준석 교육장이 우리 5명 모인 자리에서 이만희 총회장의 여자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법을 몰랐었죠. 아무도 몰랐던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 11월 첫째 주간에 이준석 교육장이 우리 다 모인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준석 교육장이 담임하던 교회 여강사로 있었던 이제 모양과의 이제 이만희 씨 사이에 그 이제 어떤 썸씽이 있었다는 것을 이준석 교육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면서 아주 사건이 갑자기 그냥 다른 길로 네. 들어서게 되네요. 완전히 급속도로 진전이 되는 그러면 이런 이제 아주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죠. 도화선이 됐죠. 교육장의 경우는 뭐 말씀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요. 그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준석 교육장의 말로는 모양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고 자기한테 이준석 교육장한테 이제 담임이었으니까 이만희 씨와의 관계를 다 털어놨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고 우리한테 또 들은 대로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래서 모처에서 만나서 또 뭐 어디 들려서 술을 사고 또 뭐 어디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아주 깊은 그런 관계까지 간 이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이제 듣게 됐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한 3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까지. 이제 이런 이미 2003년부터 그렇죠. 24살 때부터 모양이 27살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27살로 알고 있는데 24살 때부터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꽤 다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제가 만약에 그때 입장이었다면 몇 번이고 되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증거 놀랐으니까. 정황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맞은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되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조현섭 전도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현섭 강사는 듣고 이거 JMS 정명석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그렇죠. 개혁이고 뭐고 이게 무슨 개혁이냐? 이거는 완전히 정명석 사이비 교주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본남계 강사도 되게 충격을 받고, 뭐 나도 그렇고 다 충격이었지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신천지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윤리적이고 뭐 도덕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진리가 훼손될 수 있겠냐, 실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그 뭐 이런 거 별개라고 때문에. 생각을 하셨네요. 그 두 가지가. 그렇지. 이제 그 전에도 나는 이만희 씨의 어떤 그 초창기에도 그런 여성 스캔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내성이 이미 그 전부터 생기셨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 노아의 벗었음을 예. 고했던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셈과 야벳이 저주를 받지 않았던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이거를 이제 합리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세가 구수연을 취한 것을 두고도 누가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었냐, 누구를 하나님께서 벌 주셨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솔로몬 왕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뭐 음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뭐 이게 진리고 비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잣대로 삼지 않았던 그런 입장에서 오히려 제가 좀 설득을 하고 이런 입장이었죠. 다른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신천지를 근본 뿌리를 흔들 수는 없다 하면서 다독거리는 이런 입장이었죠. 이제 문제는 이제 그랬는데 그 주간,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 주간에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게 그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는 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단히 충격이었어요. 나도 충격이 대단히 받긴 했지만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개혁은 개혁인데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개혁 안에 이만희 총회장의 여자 문제를 늘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오갔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그럴 수 있죠. 말만 듣고 증언만 듣고 이거를 문제 제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심지어 그럼 우리가 증거를 좀 포착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는 같이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개혁에 대한 것들을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어찌됐거나 개혁권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 개혁한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은 그 주간에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로 기억을 해요. 내가 볼 때 11월 첫째 주, 첫째 주일. 그러니까 첫째 주일이면 한 5일, 11월 5일경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이니까 11월 5일경에 그날이 뭐였냐면 요한지파가 과천 육화 백화점 9층 10층을 매입해서 처음으로 9층에서 이전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육화 백화점으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날은 7, 12, 24 전국에서 다 사명자들이 모이고 이렇게 이전 예배였으니까 그날입니다. 그날. 나름대로 잔치 분위기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제 그날 그런 그 이만희 씨의 모양과의 어떤 그 스캔들을 얘기를 듣고 막 그런 주간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 언제 이거를 할까 이런 거를 얘기가 없이 그냥 다들 그냥 얘기 듣고 충격받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개혁안을 그럼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될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있던 중에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게 11월 첫째 주 과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나도 그러니까
과천으로 갔죠. 우리 다. 네. 원장들도 다 오고. 근데 그 전에 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준석 교육장이, 그 압구정 원장이, 네. 원장한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눈 대화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얘기를 했더니 위원장이 오히려 이준석 교육장을 설득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주간 밤 늦게 10시가 넘어서 11시경인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이준석한테. 이준석 교육장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계시록 20장 4절 이런 문제점.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혁에 뜻을 두고 있다. 그를 이야기도 모양까지 얘기를 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설득이 안 됐다. 이제 같이 이제 한 마음이 되자 좀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아주 이제 알려지기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나한테 이제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와서 빨리 좀 도와달라.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 전화가 와서 제가 그 당시 한 11시가 넘어서 밤에 압구정동을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여자와 둘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24시 하는 무슨 해장국집인지 감자탕집인지 하여튼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 밤새서 얘기를 했어요. 셋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설득을 다시 했지요. 20장 4절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어떤 부조리한 부분들에 대해 사택 문제도 얘기를 하고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뭐 또 여자 문제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원장이 그러면 자기도 우리랑 같이 뜻을 하겠다. 그래서 사택의 모든 정보를 우리한테 다 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나눠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주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이전 예배. 요한지파 이전 예배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단상에 앉아있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있으니까 내가 내야 됐지. 위원장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어요. 단상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 제일 앞자리에 원장들이 앉았었는데 내 정면에 위원장이 앉았었어요. 그런데 예배 설교 내내 그 모양 얘기가 생각이 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럽고 막 총회장 설교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양위원장이 있었나요? 거긴 없었겠죠. 그냥 지교의 강사였으니까. 변방의 강사였죠. 그렇죠. 지교의 강사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앞에 이제 그래서 이분이 나를 당겨서 돌아오는 주일에 뵙고 말씀드리자. 디데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디데이를 그래서 잡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냥 바로. 그게 이제 11월 12일이 된 거죠. 12일이 되겠네요. 10일 주일날 저녁에 원래 이제 주일날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낮에 그날이 부산 수료식이었어요. 부산 강사 신학원 수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길 가니까 저녁에 올라오니까 그럼 저녁으로 잡자. 그래서 나를 11월 12일 주일날 저녁으로 그래서 잡히게 된 거예요. 디데이가. 면담, 총회장 면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개혁안을 제시하고 총회장과 담판을 짓는. 그럼 당시에 총회장이 그런 사유를 알고선 약속을 잡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제 나를 잡고 통보를. 총회장을 그날 찾아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않고 그날 총회장한테 당일에 딱 말씀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이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저는 금요일 날 그러니까 11월 10일 금요일 날 이틀 전. 네, 이틀 전에 이제 이걸 어떻게 총회장하고 이제 담판을 지을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끌고 갈까를 제가 이제 되게 조급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큰 일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니까 중진들을 모았어요.
여기서 중진이라 하면 교육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중진이라기보다는 교육자들이었네요. 교육자, 강사, 전도사, 네. 그리고 부서의 그 핵심. 일선에서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네, 그러니까 거의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교육자들 한 20여 명. 그러면 그 동영상에 그렇죠. 나오는 부분이 그게 소위 금요일날 이제 저녁 신현우 때 쿠데타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서 늦은 시간에 센터 끝나고 니까 10시에 강의가 끝나고 10시 한 반쯤에서 긴급 소집을 시켰죠. 교육자들 다. 그 동영상 보니까 아는 분들이 다른 분들 몇 분 보이시죠? 네. 그렇죠? 우리 이제 BMA 선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천호동 해공공원 앞에 BMA 센터로 11시까지 다 소집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때 갔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이제 그 당시 한 2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혼자 고민해왔고, 우리 5명이서 이제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처음 이제 신경을 토로하는, 그걸 하면서 문화부장한테 혹시 모르니까 동영상을 찍어놔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뭐 철저히 계획된 게 아니었고 그냥 한번 찍어놔라 그래서 문화부장이 이제 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냥 이제 찍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동안 제가 쭉 이제 고민해왔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제 진솔하게 이제 교육자들 앞에서 이제 토론을 했죠. 당시 그 촬영된 동영상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맨날 지용식이 우리한테 이렇게 탁달거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철저히 신천지에서 나온다거나 신천지를 떠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신천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했던 때니까. 신천지인 입장으로. 그렇죠. 말씀을 드려요. 철저히 그때는 뭐 신천지 그 내용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철저히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신천지를 위하는 순정과 신천지 역사를 어떻게 반듯하게 세워갈 건가, 그런 신천지 어떤 위상을 정립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어떤 좀 더 신천지를 반듯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일념을 가지고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결의를 했던 거니까. 그 동영상 그 부분을 보면 1시가 넘은 시각으로 제가. 네, 그러니까 11시부터 했으니까. 예. 근데 거의 그 이후에는 다들 그냥 돌아가셨나요? 아닙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영상은 이제 찍어서 그게 2시간 정도 됩니다. 네, 2시간. 2시간이 조금 안 돼요. 그걸 찍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녹화를 중지시키고 네. 새벽 한 5시까지 한 2시부터 1시인가 1시부터 1시 좀 넘어서부터 한 4, 5시까지 로 기억을 해요. 그때까지 토론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석. 그래서 내가 이제 먼저 얘기를 했죠.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다 그동안.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이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문제니까 내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자들하고 내가 좀 상의를 해서 이 우리 새벽교회가 또 내 혼자 끌고 갈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가 참고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 풀어나가고 싶다. 근데 그 동영상에 보면 유독 그 땅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고민을 하신 거죠. 그렇죠. 만일 정말 불순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다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총회장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총회장에 대한 것들은 보호하고 또 지켜줘야 될 그런 시대가 될 입장이었으니까. 거라고 생각을 하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관 좀 개혁돼야 돼.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천지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강사나 24 장로나 또 각 교회였던 좀 중진 정도라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신천지에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었으니까 제기한 문제들이. 숫자놀이라. 그렇죠. 14만 4천.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신천지인들이 오래된 사람들은 신천지의 어떤 내부 깊숙이 그 실상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통쾌하고 그리고 시원했을 그런 제안들이에요, 사실은. 말을 못했다 뿐이지 다들 공감. 누가 고양이 목에 목을 그렇죠. 방울을 달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정말 말을 못했던 부분들이지. 그래 그 후에 내가 그 총회
갔을 때 보니까 뭐 다들 뭐 아주 그냥 아주 잘했다는 그런 표정들을 시원하다, 지었어요. 뭐 그렇죠. 이런. 속 시원하게 아주 대신 아주 그냥 나를 잘해줬다는 이런 어떤 표정들이고 반응들이었으니까요. 시간상으로 지금 10시에 만나서 11시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제 의견을 물었더니 두세 사람 빼놓고는 다 제 의견에 거의 다 동참을 하겠다. 그리고 내 뜻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그래서- 이제 11일이 됐.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러면 나한테 일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럼 직접 총회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뭐 나가자 뭐 그런 건 그런 아니었어요. 거는 아니었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식으로 다 이거를 시도- 제안할 거냐. 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왜곡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럼 총회장한테 만나서 다이렉트로 건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 교육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붙이기를 내가 총회장님한테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까지 얘기할 때까지는 비밀에 붙여달라. 그렇게 이제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또 끝까지 다 약속을 지켜줬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일날 하루가 지난 거죠. 12일. 그렇지 주일날 저녁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총회장이 이제 부산 내려간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주일날 저녁에 이제 디데이를 잡은 거예요. 우리는. 5명만.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총회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게 이준석 교육장도 나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네. 나도 얘기를 했죠. 나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육자들이 다 뜻을 이렇게 모아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교육장도 한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얘기한 게 다 녹취가 돼가지고 아하. 녹음이 돼가지고 다 보고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총회장한테. 아하. 그러다 보니 이게 사전에 이제 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말이 와전이 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예배 9시 예배 우린 9시 예배 일부 예배가 있었으니까 9시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총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라고 그 총회 서무가 비서죠.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전화해가지고 다 본부로 오라. 본부 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린 거예요. 다른 데 전화해보니까 우리 5교회가 똑같이 다 호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정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내가 거기서 그냥 저지하고 단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도 전혀 그런 어떤 마음의 불순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말에 또 명령에 순종해서 사실 다 본부로 갔죠.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조연수 전도사 나갔다, 참. 나하고, 이석, 그리고 권남계.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서 예배를 이제 본부에 가서 드릴 거예요. 오전 예배. 오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세비세는 이재명 교육장이 대신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9시쯤, 그러니까 그때 늦게 이제 이만희 씨가 막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급하게. 아주 급하게요. 그리고 그것도 왜곡되게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래서 급히 막 다 모아라. 그러니까 늦어졌죠. 새벽교회 같은 경우는 9시 예배가 9시 뭐 20, 30분 기다리고 교육장이 올 때까지 이렇게 예배가 지연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교육장, 권남계, 나. 그래서 이제 본부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시에. 그래 갔더니 뭐가 비상 걸린 것처럼 막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집화장이, 현역 집화장이었습니다. 현역 집화장이. 예배 드리는데 맨 앞에 와서 앉아라는 거예요. 단상 아래. 네, 바로 앞에. 맨 앞자리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맨 앞에 갑자기 이렇게 와 있으면 성도들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는 좀 사무실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대기실, 예배 드리는 대기실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저녁에 총회장이 이제 한 6시쯤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거기서 과천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1차 총회장과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소는 그게 과천 총회 사무실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대회실. 대회의실에서 이제 6시에 만나게 됐죠. 그래서 총회장이 이제 6시쯤 되니까 막 오더라고요. 이전우 씨가 그 공항에 가서, 서울역에 가서 총회장을 픽업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져가는데도 너무 급하니까 뭐 수리식도 대충 막 끝내고, 그리고 KTX 타고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벌써 이미 본당에다는 서울, 경기 구역장들 비상 소집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도와 다르게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총회장이 6시쯤 되니까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만 씨가 들어와서 이제 1차, 그게 이제 사건 발발 1차 만남이에요. 그게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하고 이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이제 양쪽에 이렇게 쭉 앉고, 그리고 이제 중간 자리에 이제 이만희 씨가 앉고, 그럼 나하고 여기 이제 이수가 앉고, 여기 교육장, 권남기 강사 이렇게 이제 앉고, 뭐 보니까 저기 뭐 카메라 딱 설치해 놓고 벌써, 그리고 장로님들도 뭐 여기 옆에 계시고 사람들도 와 있고 주변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막 어색했죠, 분위기도. 5명만 있던 것도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도 많이 당시 다 찍었어요. 증인들이 있네요. 증인도 있고 카메라도 다 찍어놨으니까. 지금도 다 찍어놓은 게 있을 거야. 촬영됐겠죠? 네, 네, 다 찍었죠. 그리고 증인들도 있고. 그래 이제 우리 이렇게 5명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앉아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막 시작하니까 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 흥분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홉을 막 집어 던지려고 하고 막 내리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욕을 상욕을 하고 막 이래요.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처음에 이제 딱 하는 말이 판을 깨자는 거냐.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네. 3언. 네, 뭐 또 인터넷에서 가상 3원 해가지고 나오는 뭐 판을 깨자는 거냐 그 소리를 처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처음에 듣기가 좀 어감이 안 좋더라고요. 판을 깨자는 거냐가 도대체 무슨 판이냐. 꼭 무슨 그 판을 깨자는 거냐는 보통 좀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그렇죠. 판을 깨자는 거냐 그러다가 또 막 흥분을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껄떡 일어나서 일어나니까 우리도 다 일어났죠. 그랬더니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내 딱 성 밑에서 하는 말이 눈을 이제 지켜 뜨면서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하는 말도 이제 그때 나온 거죠. 칼부림 나는 걸 보고 싶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 저쪽에 이제 거길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만남이 지속되지 못했지 시간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 게 네가 나를 잘 몰라. 나를 보면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나를 잘 몰라. 이 표정이 정말 섬뜩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갔고 이만희 총회장은 이제 갔고 어디로 간 거죠? 이제 본당에 이제 사람들 예배. 모아놓은데 이제 사람들 비상소집했는데 가서 이제 또 얘기하려고 네, 다 이제 경기 지역 다 모아놨으니까 6개 집합. 그래 갔고 우리도 이제 나와서 그때 각 교회마다 담임자들하고 옆에 총무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총무들하고 해서 한 10여 명 되겠죠. 그렇게 해서 봉고차로 갔어요. 나갔어요. 그때 뭐 나오는 가운데 뭐 씨하고 이만희 씨 그 양자 네. 하고 이석하고 막 상욕을 하고 싸웠어요. 둘이서요. 네, 막 둘이 막 상욕을 하고 싸웠어요. 막 서로 막 어색한 분위기인데다가 막 상욕을 하더라고. 막. 그리고 이석 교육장은 또 이만희 씨한테 더 욕을 많이 먹었죠, 그 당시에. 거기서. 막 상욕을 했어요. 무슨 새끼 하고 해서 막 이만희 씨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장도 이제 한마디를 했지.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서 한마디 하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칼부림 나는 거 보고 싶냐, 뭐 네가 날 잘 몰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좀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끼리 모여서 심지어 어느 정도 분위기였는가 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봉고차를 탔는데 교육장이 야 이거 괜찮겠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경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두려웠던 상당히 거네요. 그 당시 분위기가 되게 좀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렇죠.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경호업체에다 전화를 해서 실제로?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뭐라고 내가 이제 내 기억인데요. 이럴 때는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일 수 있으면 이럴 때는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바로 각자 흩어져 집으로 왔어요. 각자 흩어져 집에 돌아와 있었고 이제 그 첫 만남이 되게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실망스러웠죠. 물론 우리가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매끄럽게 이렇게 되진 못했지만 근데 한마디도 못 꺼내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뭐 제대로 말을 못한 거죠.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뭐 눈만 시커멓고 절기 뭐 얘기하려다 보니까 막 본인만 막 일어나서 막 얘기를 했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버한 거지요. 우리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 다른 사이드에서 들어온 어떤 것 때문에 쿠데타 이 생각만 하고는 우리가 무슨 뭐 쿠데타를 진짜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주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격으로 그리고 과잉 반응을 했죠. 사실 오버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어떤 좋은 어떤 징조였죠.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 만약에 거기서도 조금 타일렀다면 그렇죠. 상황이 달라질 수 아직까지 있었겠죠. 계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됐겠죠. 잘. 그랬으면 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랬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아직까지 계셨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진짜 이만희 씨의 정체를 내가 볼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1차 이제 그게 만남이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저쪽에서 막, 모배가 막 메일 보내고, 만나자, 막 이런 얘기를. 난 좀 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되고. 13일부터의. 그렇죠, 이제 13일부터. 진행.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자고 그래서 월요일에 제가 또 갑니다. 전화가 왔어요. 용산으로 가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빛교회에 이만희 씨가 온다는 거예요. 세빛교회에 이만희 씨가 오니까 씨는 전달만 해주는 그렇죠. 거죠. 총회장이 세빛교회에 오니까 나도 오라는 거예요. 세빛교회로. 그래서 나는 공개 토론을 원한다. 공개적으로 서로 우리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또 속고 간 거죠.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럼 나는 그렇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전날 우리가 밤을 샜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또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해서 잠을 못 자서 아주 극도로 피곤해서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미 우리는 쿠데타가 돼서 아주 역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역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그래서 또 옆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또 고집을 부리고 가요. 나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리고 난 할 말을 하겠다.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다. 정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갔지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이놈들이. 하나. 그런데 이제 성도를 다 모아놓고 이제 그리고 이만희 씨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맨 앞에 이제 앉으라고 그래서 맨 앞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일어나 신현우 김기획장 일어나라고 신강사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한 거예요. 그런 말 했냐? 했다. 그렇냐? 그렇다. 이러니 뭐 질문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한 2번 정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 자기 얘기만 하고는 딱 반에서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벌써 일어났죠. 질문은 그럼 대략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뭐 영생이 뭐냐?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얘기였어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아주 노말한.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고는 뭐 이석 교육장이 이제
말한 걸 녹취한 거를 이재명 교육장 통해서 다 이제 읽어주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거기는 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이만희 총회장이 100억을 횡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전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현금이 우리가 몇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뭐 그 이제 와전이 되다 보니까 뭐 총회장이 100억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이만희 씨가 들었는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참고 있었죠. 왜 그러나 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언젠가 주겠지.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이 자리에. 그래 이제 와 있는데 자기 얘기하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뻘떡 일어나서 문제 제기를 했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더니 저한테도 마이크를 달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려 했더니 청년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제지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끌려 나왔죠. 어디 쪽? 본부에서 청년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제 편을 드는 성도들도 막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제 편에서 왜 말할 기회를 안 주느냐?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은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은 관망하고 있지만 막 제 편에서 막 나서서 막 몸싸움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총회장이 나가니까 막 쫓아갔죠. 소리를 지르면서 총회장이 따라서 막 내가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총회장님이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럴 때 위원장이 내 기억으로는 지금 막 그때 막 울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는데 제 그 목양실에 위원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제 와면서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참으시라고 진정하시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만희 씨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다 사방에 몇 대 딱 해놓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교육용으로 써먹더라고요, 얘들이요. 봐라 내가 이겼다 뭐 이런. 뭐 그때 얘도 시인했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전혀 왜곡시켜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그때 불길하더라고 앉아있는데도 애들이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아. 그때 경노이가 다 주도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결국 한번 속았지요. 결국 일차적으로. 그때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그것도 벌써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속았죠. 그게 이제 주일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이제 또 한번 속았던 거 아니에요. 속고 나서 내가 집에 또 직구하고 있는데 메일 오고 막 전화가 와서 만나자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주에 수요일날 이준석 비상교육장한테 비상집화장이 전화해가지고 그때 수요일날 비상소집을 한 거예요. 전국 집화장들. 또 전국 집화장들 소집을 한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회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있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비상소집을 한 거예요. 집화장들. 그래 그 모여서 이제 전화를 한 거야. 올라온 김에 만나자. 그래 그때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이준석 교육장 그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그 어머니 오피스텔에. 네. 저 광화문에. 그래서 우리 거기다 모여 있었으니까 그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와라 광화문으로. 집회장들 다 와라. 너희들이 와라. 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와서는 과천으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은 우리가 못 가겠다. 왜? 칼부림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데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과천 자체를.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온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씨 가지 말라 그런 것 같아. 그걸 나중에는 또 이놈들이 만나자고 그랬더니 피했다 이런다고요. 우리는 분명 오라고 그랬거든요. 온다고 그랬었고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안 왔다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못 만났어요. 집화장들을. 그때 참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만희 씨가 못 만나게 했을 것 같아. 영향을 받을까봐. 만나서는 뭐 성경 얘기했을 텐데 뭐 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요일날 무산되고는 또 전화가 계속 와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을 때도 과천으로 오라 이거예요. 총회장이. 오리집에 과천 경마장 거기 오리집 있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과천은 가고 싶지 않다. 한테 그랬어요. 가고 싶지 않다. 총회장님이 올라와라 귀찮으시지만. 그래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지정하는 대로 좀 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안전한 곳으로 지하철 타고 오시면 그때 4호선이었으니까 용산에 오면
거기 현대백화점인가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파크. 그 현대백화점 커피숍에서 만납시다. 그럼 나는 제 딸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만나자. 네. 아닐 거다. 어떤 테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사실은 그날 처음 만났을 때 그 칼부림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아유, 어떻게 칼부림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아마 있는데도 흥분해서 순식간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 그게 본 모습이었던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잡힌 게 11월 17일 날 금요일인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두 주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금요일 날 용산 현대백화점 네. 커피숍, 조그만 하더라고, 커피숍도.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때 그래서 미리, 지금 얘기지만 미리 가서 녹음비도 설치해놓고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하고 이준석 교육장하고 이제 대표로 갔죠. 그랬더니 그날, 5시부터 8시까지 만나요. 3시간 동안을. 꽤나 오랫동안 만나셨죠.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던 것들이 다 녹취가 다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회랑 나왔더라고요. 단둘이. 송 회장이. 단둘이. 그리고 나하고 이준석 교육장하고 이제 앉아있고. 그런데 벌써 나올 때 표정부터가 며칠 전에 봤던 칼부림 운운할 때 그때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포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순한 양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이거 녹취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 녹취를 이제 막 자판을 두드리니까 그게 친 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막 오자도 많고 요약해서 써온 거예요. 그래도 언제 잘 치니까 많이 거의 대부분 빠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내줘서 이제 나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메일로 그걸 보내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3시간 동안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 상황이 된 상황에서 내가 주저할 이유도 없고, 일은 오히려 다 터진 거고, 그러니까 아예 솔직하게 다 이제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했죠. 그걸 완전히 다 들어주든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만나고 와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나는 20년 동안 내가 총 회장님을 모셔왔지만 그날처럼 순한 양 같은 다정다감하고 정말 인자한 모습은 난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5일 사이에 아주 태도가 포악한 모습과 태도가 아주 급변한 극의 모습을 그래 그날 나도 이제 더 이상 주제할 이유가 없으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다 얘기했어요. 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처음 초창기부터 교리가 바뀐 문제, 실상이 바뀐 문제, 책이 내용이 다 바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교리가 왜 정립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막 얘기를 하고 하여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만희 씨 와이프 사모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죠. 술 마시는 문제면 사모들 다 모아놓고 강사 사모 교육한다고 다 모아놓고 술 먹이고 이런 것들만 다 얘기를 하고 공동 얘기도 적나라하게 다 하고 그리고 얘기도 다 하고 이런 아주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본물이 터지신 거예요. 사실대로.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들을 거기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가만히 듣고 있었고, 가만히 듣고서 아주 잘 얘기를 들어줬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화도 안 내고, 그리고 재정 문제도 다 얘기를 했죠. 그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 재정 문제도 100억을 횡령했다는 게 아니고, 총 회장이 돈 해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50명만 돼도 다 일반 교회 재정을 다 보는데, 전문가들이 재정, 그렇죠. 누가 있어요. 다 재정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금만 해도 수백억이 되고 부동산이 지금 수백억인데 이 모든 부동산 계약서를 사택에 농장에 갖다 두고 며느리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돈을 다 농장에 갖다 놓고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택에서 관리하는 게 이게 안 그래도 이단 소리를 듣는데 청해장이 해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그래도 이단 소리를 듣는데 이런 것까지 저쪽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되겠느냐,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느냐, 정말 신천지를 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투명하게,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한 거고 관리위원회를 두자 하는 요지였어요.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 여자 문제는 얘기 안 했죠. 그럼요. 얘기를 안 했죠. 그거는 얘기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그래도 사제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같은 이런 입장에서 아직도 이런 아비의 한체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때도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것은 마음의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예. 전혀. 단지 이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입장이지. 그리고 우리가 할 얘기를 못했던 거.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만희총 회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우리 동영상 찍은 거. 네. 우리는 이 동영상을 이게 우리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거를 성도들한테 우리 입장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고민하던 차인데 이만희 씨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동영상 다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냐? 나는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더니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동영상 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푸테탄이 이런 얘기를 들을 입장이 아닙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커트하지 마시고 풀로 그냥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안 그래도 여기가 뭐 편집을 하려고 한다는 거를 내가 다 틀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입배스러운 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랐어요. 뒤에 부분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잘라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게 뭐 그랬어요. 너희가 없으면 내가 어떡하느냐 하면서 아주 우리를 막 쓸어안는 그런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속임수였지만 어쨌든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안고 그 대신 이제 주일날 그럼 와서 공개 사과를 해라. 누구한테? 전 성도들한테, 신천지 모든 성도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한 어떤 사과.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하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주 너무 잘 됐어요. 이루던 말을 다 이룰 것처럼 느끼셨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들어가서 개혁하자. 그럼 잘 됐다 해가지고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끝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악수까지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닥쳤죠. 그게 11월 19일인 거예요. 19일 날이 된 거죠. 19일 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각 교회 가서 나도 갔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교육장, 이재석 교육장, 또 권남계 강사나 조현석 전사나 이런 그 당시엔 강사죠. 권남계 강사, 조현석 강사도 다들 그래도 성도들이 좋아하고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크게 어떤 문제가 없이 그래도 잘 치료를 했던 그런 교회도 다들 많이 성장했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그럼 막 울고 불고 막 이랬었어요. 눈물바다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랬었어요. 새벽교회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때 이만희 총회 이제 전국 생방송이 되는데 이만희 씨가 다녀서 이 동영상 틀어줬고 첫째 먼저 틀어줬어요. 근데 잘랐더라고. 그리고 이만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치도 내린 게 뭘 했냐면 전격적으로 이제는 수료식 때 사모는 단상에 올라오지 말라. 나름대로 큰 결정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큰 결정을 해서 획기적인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사택 문제도 뭐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랬거든. 사택문이 너무 낮다. 그리고 뭐 아무나 그냥 사택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택에서 너무 정치에 관여하는 문제. 이게 사실 심각하거든요. 신천지는 뭐
거의 안방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황태자 노릇하는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총회장이 극단의 어떤 조치를 내리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조치 내렸어요. 그러면서 끝날 때쯤 해서 나와 사과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 학교에서 그 전날 그랬죠. 어떻게 사과를 하냐.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통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사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메일로 공유를 해서 그거 읽어주는 걸 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방법,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사과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어떤 나타난 모습들에 대해서 비춰진 모습들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신천지 전 성도들에게 사과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얘들이 편집해서 또 썼을 수도 있어요. 사과하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사과를 하면서 단지 그랬죠. 이제 그렇게 사과문을 다 읽고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서 뒤에 한두 마디를 추가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곁들인 얘기가 지금 이제 나도 지금 기억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총회장님도 결코 예수님 위에 설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흰 걸 검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흰 게 검어질 수는 없다. 그렇죠. 내가 흰 거를 검다고 믿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흰 것이 절대 검어질 리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 성도들이 우니까 내가 이제 앞에 나가서 사과를 했죠. 공격사로 나갔더니 막 성도들이 막 눈물바다였어요. 그래서 그랬죠. 저를 위해서 울지 마시고 각자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셔야 된다. 각자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시라. 이 얘기를 세 마디를 추가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그러고서 저녁에 이제 총회장을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각자 이제 그렇게 사과하고서 그러면 저녁엔 다 같이 만나자. 왜 그러면 금요일 날 만나면 나랑 이만 만났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셋은 안 만났으니까 그럼 같이 이제 만나자. 그래서 5명이서 과천회를 6시쯤인가 5시쯤에 갔어요. 이제 다 그렇게 이제 각 교회에서 한 다음에 모인 거예요. 총회장을 만나러. 그게 이제 3차 만남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회장실에 갔어요. 총회장실에 들어갔더니 총회장 이제 여기 앉고 나 앉고 옆에 뭐 누가 다른 강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앉았어요. 5명이서 앉아있고 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장로님도 앉아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러 앉아있었어요. 그래 뭐 저희들 이렇게 딱 그 정도 인원만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문 열고 하면 한두 사람이 더 서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들 이렇게 오늘 학교에서 예배하고 사과 공개 사과하고 이래 왔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다들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아주 화기애애했어요. 애매한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럼 뭐 하여튼 이제 앞으로 뭐 잘해보고 뭐 해가지고 이제 총회장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총회장님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면 사모나 녹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해촉당하는 어떤 이 뭐야 이 어떤 싸움에서 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복귀되니까. 그러면서 또 무슨 꿍꿍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 것 같은 혹 염려해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종 회장님이 저희들을 다시 세우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면 성도들을 투표를 신임을 물으셔서 뭐 과반수나 또 뭐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명분을 가지고 안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 회장님이. 그러니까 총 회장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렇게 좀 신임 투표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총 회장이 제가 말하는데 왜 하고 막 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길했어, 그 느낌이.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총 회장님, 반복을 하시죠. 또 한 번, 총 회장님,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빌미를 그렇죠. 제공이 돼서 그거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뭐 또 막 이렇게 자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장로님도 계시니까 24 장로님들 수요일 날이라도 또 주일이었으니까 수요일 날이라도 보내서 신임 투표를 하시든가 신임 가부가 돼 동그라미 깔투를 하시든가 해서 다시 세우는 게 옳으냐 원하느냐. 그래서 뭐 과반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총회장님 하시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 세우는 명분이 되니까 생기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정 그러시면 이런 제안을 내가 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 그때 그 건성으로 다 이렇게 했던 게 불안했었는데 예감이 직감이 제대로 적중한 거예요.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해서 잘 해서 저녁까지 이제 얻어먹고 그래서 같이 저녁 먹고 아주 잘 이렇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일단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정상 이제 복귀가 된 거예요. 정상화돼서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했죠. 그 다음날 11월 20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일 날 출근했으니까 5일 날 예배를 5일 날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한 2주, 3주 만에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5일 만에. 그렇지요. 5일 날 또 본부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10월 달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한 20일 만에 이제 제가 학교를 교회를 출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20일 날 출근을 딱 했는데 차들이 막 와 있어. 못 보던 차들이. 우리 새벽교회 주차장에 월요일인데 차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에. 내가 9시 좀 넘어서 갔나? 그랬는데 차들이 막 있고 갔더니 어제 분위기가 아니야, 완전히. 어제는 막 환영 일색이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어색하고 막 인사도 막 이러고 막 눈치를 보고 막 이상해요. 그냥 불길하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뭐 말을 안 하고 막 피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무슨 차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본당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색하던 중인데 집화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 집화장이. 집화장이. 그래서 집화장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 얼버무리고 그래요? 그러더니 집화장을 모시고 본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배제시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무한테 저 모니터 좀 켜보라고 그랬죠. 본당 모니터를. 그래서 모니터를 딱 켜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더라고, 뭐. 앞으로 더 좋은 교육장님이 오실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눈치를 챘지요. 맞았구나. 이것들이 또 이런 수작을 했구나. 그러고 내가 거기서 그냥 집에 왔어요. 더 이상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오는 중인데, 막 전화가 와. 그랬더니, 5교회 똑같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대문에는 박교육장은 자기는 제명이 당했다는 거예요. 박교육장은 제명을 당했대. 그래서 그래도 뭔가 물어보셨다는 얘기네요. 네네, 제명을 당했다고. 그리고 저쪽도 그러고 다 똑같이 5교회가 딱 일시에 처리가 된 거예요. 3번 다. 그래서 패턴이.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게 사실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전 성도들한테는 이만희 씨가 거꾸로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와서는 잘해보자 해놓고 이놈들이 뒤에 가서 딴 수작을 했다. 이렇게 전 성도들을 또 속였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실인데. 그래 이제 뒤통수를 맞고 이제 다들 이제 또 집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 또 전화가 왔어 또. 하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송 회장이 전화를 바꿔줬던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송 회장님, 박 교육장은 왜 제명입니까? 그래서 제명이 사유가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거기는 박 교육장, 거기 교회는 서대문에는 이만희 씨가 직접 온 거예요. 여기는 집사장이고 우리 세비스는 서대문은 이만희 씨가 직접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 편이 5명이 좀 안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만희 씨 입장에서 네. 너 가서 쟤네들 처리해 라고 하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직접 한 문제를 가는 아니 서대문은 이제 제명 때문에 간 것 같아요. 제명을 하려고. 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박교영 입장이 제명입니까? 그랬더니 너를 신강사를 주라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송 회장님 직접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서 전화 끊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끊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만희 씨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철저히 계획된 저쪽에 그냥 아주 이미 작정을 하고 로드맵을 다 짜놨던 거네요. 그리고 우리를 함정을 파가지고 이제 공개 사과를 시키고 그거는 정리를 하려고 기록하기 했던 위해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래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냐 해서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총 회장이 그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밑에 그 책임자가 한 놈이 아주 구체적인 거는 이제 디테일한 거는 네. 먼저 짜고 작전을 하고. 폈더라고. 그런 걸 알게 됐죠. 그게 이제 결국 신천지하고 마지막이었죠. 이만희 씨의 만남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전화를 딱 끊을 때 그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너무 실망스럽고 그리고 속였다는 거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신의를 단순히 며칠 뒤, 그 전날 아니에요. 그 전날 만났던 거. 전날 만나서 우리 같이 저녁까지 다 먹고 왔잖아요. 전날. 그런데 19일에 그 며칠 전에는 또 영등포에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만들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이 아니에요. 딱 하루 전날. 그러니까 17일 날 만났고 19일 날 만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된 거니까. 바로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날. 그것도 아침에.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때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이제 그게 충격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서 집에서 쉬겠다. 그리고 계속 이만 씨 메일 보내고 막 전화 왔어요. 만나자고. 난 안 잘랐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자르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교육장만 제명을 시킨 거예요, 혼자. 그래서 세력을 이제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힘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거야, 보니까. 나는 그 다음 해 3월까지 뒀다가 3월달인가 재직을 시켰다니까, 제명을 시켰다니까요. 제명은 나는 3월달이요? 2007년 3월에 제명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를 잘라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11월 20일 날, 19일 날, 주일 날 그 이후 20일 날 출근한 것이 신천지. 20일부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거죠. 안 간 거고. 물론 여기 잘못했다 하고 내가 그런 거는 그 후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신천지에 간 마지막이었죠. 무려 4달이 지나고 나서야 제명을 시켰죠. 그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나는 제명당하기 전에 이미 내 발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나온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집에 있으면서 이제 참 복잡하죠. 나와 있는 동안에 저쪽에서는 막 계속 사람들을 그 주간 막 계속 비상소식을 해가지고 전국의 생방송을 그때부터 이제 이만 씨가 전국의 생방송을 주로 하게 된 거예요. 직접. 그리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 얘기를 한 거죠. 신현은 구태타. 그러면서 금전 돈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피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만희 살과피를 먹으라고 했다. 그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주 메뉴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11월 20일부터 하여튼 계속 하여튼 몇 달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하고 이만희 씨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나만 아는데 전 성도들에게는 거짓말로 막 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와서 충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 지금까지도 아직 나는 신천지가 이게 잘못됐다. 이만희 씨가 이게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못하던 때예요. 그때까지도 그냥 충격을 받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나 이런 아주 공황 상태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일부터 패닉 상태로 네네. 집에서 집거만 그렇죠. 하신 걸로 제가 그러면서 저쪽에서 이제 막 하는 얘기들을 이제 나는 또 테이프를 갖다 주는 분들이 있었고, 동영상이나 이제 테이프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나와서 나는 이제 듣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 충격을 받았죠.